YTN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제강점기 아동 강제동원 실상을 중점 보도합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사망 사례는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일부는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구한석 기자입니다. 1945년 4월 일본군은 전남 해남 옥매 광산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무자 200여 명을 강제로 끌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모술포 인근에서 방어진지 만드는 데 동원됐던 그들은 4개월 뒤 해방을 맞고 꿈에 그리던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타고 가던 배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절반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장된 노무자 명단 가운데는 14살 안 된 어린이 2명도 포함됐습니다. 너무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수장을 시켰으니 그 제외받을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죄라도 꼭 받고 싶은데 그것이 나 살아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 얼마나 많은 식민지 조선의 아이들이 강제동원돼 일하다 목숨을 잃었는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2013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보면 일부 사망 사례가 확인됩니다. 한반도 내 군수시설에서 일하다 숨졌다고 신고된 건 1,073명. 이 중 가장 어린 나이는 만 10살, 14살 이하는 32명입니다. 비행장 만들고 철도 놓는 토목공사를 하다가 탄광에서 철광석을 캐다가 사고로 혹은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줄임 배를 달래며 아동 노예나 다름없는 노동을 강요당했던 생존자들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고통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건강냉이 열알, 한 끼에 밥이 그거를 먹고 그 기계를 다 돌려야만 돼요.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중노동과 심각한 영양 부족.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갔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사과는커녕 여전히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일제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식민지 지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동 강제 동원이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일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저녁에 잠 못 자고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야간할 때가 지로 죽겠지. 자울다 들키면 혼나고. 감옥 갔던 방직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던 선호순 할머니. 당시 나이는 12살, 호적상으로는 7살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주민등록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아동 강제동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며 지금껏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원의 날짜를 맞추면 그 출생일자가 대부분 다 틀리기 때문에 실제 조사하면 이거보다 물론 전할 수도 있고 접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막 강제징용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걸 뭐 여기서 따로 우리가 그걸.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일일이 직접 물어서 피해 규모와 실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연구의 정혜경 박사가 여성 강제동원 피해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어린이였던 피해자는 최소 4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조사마저 돕지 않습니다. 관련 기록이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과 국가기록원에 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술 목적의 공개마저 거부했습니다. 자료 찾기도 어렵고 생존자도 거의 만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이라도 저는 진상규명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해야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강제동원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린이 강제동원은 대부분 국내 군수시설에서 이루어졌는데 2005년 강제동원 피해 지원 특별법을 만들 때 지원 대상을 국외 동원자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원 대상 범위를 크게 좁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 신청마저 한시적으로 받았습니다. 중국은 난징 대학살 피해 신고를 무기한으로 받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홀로코스트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스스로 갇히도록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우리도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일본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도 좀 뼈아프게 되돌아볼 점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YTN 홍서욱입니다.